일론 머스크는 천재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세상을 바꾼 혁신가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쟁이, 독재자, 미친 사람이라고 유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 주가는 흔들리고 있고 머스크는 정치에 개입하며 더 많은 적을 만들고 있죠. 여론에서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욕설처럼 쓰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의 사고방식을 당신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배워야 할 것만 배워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남긴 말들 속에는 성공과 실패, 도전과 두려움, 기회와 리스크를 다루는 강력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단순히 머스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고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당신의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일론 머스크의 5가지 핵심 조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짜 시작이다. 우리는 흔히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죠. 단순히 믿는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는 왜 믿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현실보다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분석, 자기 충족적 예언. 1957년 심리학자 로버트 머튼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가능성을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을 변화시키고 결국 현실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이 학생들은 천재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짜 정보를 주었는데 1년 후 정말로 그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똑같았습니다. 바뀐 것은 선생님들의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결국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머스크가 말한 믿음의 힘입니다. 머스크의 믿음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 1995년 머스크가 인터넷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페이팔을 창업, 훗날 성공의 발판 마련, 스페이스X 설립 당시 누구도 믿지 않았던 민간 우주 기업 시현, 테슬라 인수 전기차가 대중화될 리 없다는 회의론을 깨고 업계 혁신. 그는 단순히 가능하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했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를 만들어라. 그냥 막연히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뇌는 점점 더 큰 도전을 현실적으로 인식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이 좋아진다는 경험이 있으면 더 큰 도전도 믿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을 활용하라. 미래의 자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 뇌는 그 이미지를 실제처럼 받아들입니다. 나는 좋은 연설가다라고 믿고 연습하면 실제로 더 나은 연설가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행하면서 믿음을 강화하라. 작은 성공이 쌓이면 뇌는 더 강한 신념을 가집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더 큰 프로젝트도 해낼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머스크의 믿음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다. 그는 가능성을 믿고 행동을 변화시키면 결국 현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성공 비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원리를 직접 실험해보세요. 두 번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위험을 싫어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실패하지 않는 선택, 안전한 길.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은 너무 뻔하고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대기업들은 기존 방식만 고수하며 안정적이라고 믿었고 그 결과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이 되었죠. 즉, 위험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말한 위험 감수는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며 감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죠. 심리학적 분석, 손실 회피 편향. 우리는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1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2배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한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즉, 우리는 이익을 얻을 기회보다 손실을 피하는 선택을 훨씬 더 우선시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전하면 성공할 확률이 70%여도 실패할 확률 30%가 보이면 포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90%여도 성공하면 판이 바뀌는 일인가? 그렇다면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위험 자체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감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머스크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식. 작은 위험으로 리스크 내성을 키운다.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을 해보고 작은 실패를 겪으며 실패의 내성을 키웠습니다. 작은 위험을 감수할수록 큰 위험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실패를 비용으로 생각한다. 그는 로켓이 폭발할 때도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미래 성공을 위한 투자로 보는 것이죠. 계산된 위험만 감수한다. 그는 절대 무작정 도전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시작할 때 최악의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즉,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절대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법. 이제 당신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계산된 위험 감수가 될까요? 작은 리스크부터 감수하라.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지 마세요. 퇴근 후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부터 작은 도전부터 시도하면 리스크 내성이 생깁니다. 실패를 투자로 받아들여라. 실패할 때마다 이걸 통해 무엇을 배웠지? 라고 질문하세요. 실패를 경험이 아니라 배움의 비용으로 생각하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감당 가능한 리스크만 감수하라. 이 도전에서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 그 최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줄이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감수하면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위험을 도박처럼 생각하지만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위험을 게임의 룰처럼 다룹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계산된 리스크만 감수한다면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나는 하루 16시간, 일주일에 120시간, 1년 52주 내내 일할 뿐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행운아로 부른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 말 솔직히 식상하죠. 그런데 왜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운이라고 말하는 것의 실체를 폭로한 겁니다. 운과 노력의 진실, 로트카의 법칙.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좀 더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몇 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것이 1926년 과학자 엘프리드 로트카가 발견한 로트카의 법칙입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어떤 분야에서든 최상위 1%의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성공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압도적인 시간 투자에서 나온다. 머스크의 120시간 근무는 바로 이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머스크의 세 가지 원칙. 시간의 단위를 바꿔라. 우리는 보통 하루를 24시간 단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한다. 그는 타임 블로킹 기법을 활용해 하루를 수백 개의 작은 시간 블록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일의 밀도가 높아지고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당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1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15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같은 하루라도 밀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생산성의 착각을 버려라.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면서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런 착각을 경계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 그는 레버리지, 즉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머스크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회의는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이메일은 읽지 않는다. 모든 업무는 반드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할 일의 80%를 없애고 나머지 20%에 집중하라. 파레토 법칙 적용. 당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 일만 남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할 일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 20%만 남겨보세요. 나머지 80%는 삭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에너지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머스크는 16시간씩 일하면서도 어떻게 탈진하지 않을까요? 그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중심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에너지 관리법. 중요한 일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아침에 배치한다. 회의나 단순 업무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오후에 처리한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철저히 구분한다. 당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을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시간에 배치하세요. 단순한 반복 업무는 에너지가 낮은 시간에 배치하세요. 머스크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시간의 단위를 쪼개고 생산성 착각을 버리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같은 하루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머스크의 원칙을 적용해보세요. 하루를 시간이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나는 몇 시간 일했는가? 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를 질문해보세요. 네 번째, 난 미움받아도 상관이 없다. 실컷 이유해라. 진짜 약점은 호감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미움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사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호감을 얻고 싶어하는 게 진짜 약점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왜 약점일까요? 단순히 눈치 보지 마라는 식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 심리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 분석, 사회적 증오의 법칙.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증오의 법칙을 연구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질수록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앨런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전가라고 칭송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친 음모론자라고 조롱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덕분에 애플 팬들이 생겼지만 반대로 그를 독재자라고 싫어하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즉, 강한 영향력은 강한 호불호를 불러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머스크가 미움받는 것을 대하는 방식. 머스크는 단순히 나는 배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미움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보다 명확한 신념을 우선한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욕을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낼 거다 라고 말합니다. 비판을 신호로 활용한다. 머스크는 비판이 많아질수록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즉, 비판이 없는 상태는 곧 내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죠. 3점, 적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활용한다. 머스크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직접 언급하며 논란을 증폭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어모으고 영향력을 극대화합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 이제 중요한 것은 머스크의 방식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습관을 버려라.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순간 나는 진짜 나를 잃는다. 당신이 강한 신념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반대하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다. 비판을 기준점으로 활용하라.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도 생긴다. 모두가 동의하는 일은 그만큼 평범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 점, 좋은 사람보다 명확한 사람이 되라. 머스크처럼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지자도 생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하지 마라. 대신 나를 정말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고민하라. 미움받는 용기가 아니라 미움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의 평판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5번째, 무언가가 충분히 중요하다면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도해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 확률이 낮으면 포기합니다. 시험 합격률이 5%하면 도전할 마음이 사라지고 사업 성공률이 10%하면 망할 확률이 더 높은데 굳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머스크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충분히 중요하다면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실제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확률의 착각, 샘플수를 늘리는 전략.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하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는 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실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은 16.6%입니다. 한 번 던지면 6이 나올 확률은 낮죠. 하지만 10번 던지면 20번 던지면 반복할수록 6이 나올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이것이 머스크가 확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한 번 시도해서 성공할 확률이 낮더라도 여러 번 시도하면 결국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머스크가 낮은 확률을 극복하는 법. 머스크는 단순히 무작정 도전하라가 아니라 낮은 확률을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를 반복한다.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에 처음 3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다. 반복하면 결국 성공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도전한다. 그는 스페이스X가 망해도 최소한 한 번은 로켓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금을 남겨두었습니다. 즉, 가능성이 낮은 도전이지만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실행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확률을 높인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로켓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점진적 개선을 통해 점점 더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즉, 그는 한 방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시도를 통해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 이제 중요한 것은 낮은 확률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한 방에 성공하려는 사고방식을 버려라.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때까지 시도한다. 작은 도전부터 반복하라. 큰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작은 단계로 나눠라. 옛 창업을 하기 전에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라. 옛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 한 페이지씩 써보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라. 망할 확률이 높은 도전도 리스크를 조절하면 시도할 수 있다. 옛 퇴직 후 창업이 부담된다면 먼저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낮은 확률이 아니라 반복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이 낮으니까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낮은 확률이라도 반복하면 결국 성공한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이제는 확률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제까지 일론 머스크의 5가지 핵심 조언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니라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배운 것을 직접 실행한다면 1년 후, 5년 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냥 듣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행할 것인가? 어떤 조언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당신이 지금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각자의 정상에서 만납시다.